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대에게 CMO 왕관을 씌워드릴게요. 자, 오늘 개장 전에 공시 하나가 떴습니다. 뭐냐면 세계 최대 규모의 4공장을 짓겠다. 인천 송도에 이렇게 세상에 발표를 한 겁니다. 최대 규모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생산량이 25만 6천 리터라고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요. 단일 공장 기준 최대라고 합니다. 3공장은 18만 리터였는데 이보다 42% 큰 규모였습니다. 자, 일단 공시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든 생각은 와, 일감이 이렇게나 많구나, 대단한데 이거였습니다. 세계 바이오 의약품을 확보하려고 열을 다하다 보니까 이거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또 잘 부응하기 위해서 생산 시설을 확 늘려놓고 네네 우리 다 잘 만듭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거죠. 이거야말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쟁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줄여서 삼바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건에 얼마를 투자를 했을까요? 보이시죠? 1조 7,4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계획 중인 연구개발센터까지 더한다면 전체 2조 원을 투자하는 건데요. 이 삼바가 지난 9년간 2조 1,000억 원 누적 투자 금액이었는데 이 규모 버금가기 때문에 역대 최대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만큼 다부진각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투자를 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산업.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이제 코리아 강국 인지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인 거죠. 여기에서 삼바 이끌어가자라고 몸소 보인 겁니다. 자, 공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느라고 약간 돌아왔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요, 최근 계약 체결 소식을 우리에게 종종 들려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7월 말에 미국 소재 제약사와 1,795억 규모로 위탁 생산 본계약을 체결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앞서서 삼바는 CMO 강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위탁 생산이 CMO입니다. 이제 4공장이 다 지어지면 총 4개 공장이 있는 거고 62만 리터의 생산 능력이 있는 거니까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CMO 기업 중 규모로 1위입니다. 왕관 씌워줄만 하지 않을까요? 자, 사실 삼바는 분식 회계 논란도 있었고 한때 그래서 털썩 주저앉기도 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주가는 6월 86만 원을 치고 올라가서 1년 중에 최고가를 가기도 했고요. 최근 굵직한 위탁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바이오 업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기사회생 떠올리네요. 어려워도 잘 이겨내면 어려울 때 극복한 그 힘을 더 좋은 곳에 발휘하게 된다. 저도 왠지 오늘은 이 말을 가슴에 품고 마음 다잡을까 합니다. 자, 주식공자 여러분들도 늘 그렇듯 힘내십시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 PD님 재료 납품 성실히 맞춰주셨고요. 저희 주식공장 시청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최선의 질 좋은 정보를 좀 드리도록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문자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이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질문도 좋고 느낀 점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보시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튜브도 이데일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고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팟빵과 팟캐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활용 그리고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기자의 분석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은 시네코리아 황진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누군가에게나 제일 잘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만약에 나에게 그 왕관을 씌워준다면 네. 어떤 부분에서 1위일까요? 뭐 생각을 네. 해보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남의 말에 잘 안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요? 부분에서는 좀 그 줏대가 있네요. 네, 그래서 쉽지 않은데, 주관이 좀 그런 거. 있는 것 예. 같아서 그 예. 부분에서는 좀 1위를 주고 싶은데 네. 뭐 주식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전문가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데 네. 자신만의 좀 뚜렷한 주관이나 그런 네. 게 남의 말에 잘 휘둘리지 않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그러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또 황진영 듭니다. 기자님은 주간 왕관을 좀 드려야 된다라고. 네. 네. 왕관을 또 지키는데도 힘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쵸. 그런 부분에서 또 소신껏 자기 길을 또 잘 가시는 황진영 기자님을 저희 주식공장에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각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의 특징주를 어떻게 모아봤을까요? 우선 공장에 납품된 재료를 여러분께 또 보여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모아봤습니다. 우선 이데일리TV에서 S-오일과 수젠텍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걸 한국경제TV도 분석을 했더라고요. 한국경제TV가 공장 증설 소식 알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최근 급등세가 무서운 현대차를 분석했는데 매일경제TV도 함께 얘기를 했고요. 폭스바겐 등 전기차 핵심 부품 공급 소식을 알린 알루코는 매일경제TV와 MTN이 선정을 했답니다. 자, 이외에도 이데일리TV는 컴투스, 키움증권, 포스코, LG화학을 그리고 한국경제TV가 에이스테크, 솔리드, 알루코, 매일경제TV는 SK케미칼, 한국전력, SKC, 한국조선해양, MTN인 코오롱글로벌, 이화공영, SCM 생명과학, 효성첨단소재, LG생활건강을 분석했습니다. 네, 황진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단 실적에 따라 좀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많은 네. 것 같은데 뭐 실적이 잘 나왔어도 뭐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실적에 따라 같이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바이오나 정유주들의 움직임도 좀 같이 눈에 띄는 오전장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럼 이 많은 종목 중에서 세 종목을 선정해서 특징주 왜 이렇게 오늘 부각이 됐는지 네. 이슈를 들여다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채널의 어떤 종목일까요, 기자님? 네, 첫 번째 종목은 이데일리랑 이제 한국경제에서 꼽은 수젠텍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네. 뭐 그동안 좀 주목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오늘은 네. 또 급락을 하면서 좀 흐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해왔습니다. 네, 자, 수젠텍이 거의 20% 가깝게 급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뭐 실적단에서 약간 뭐 잡음이 네. 있었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일단 주시죠. 예. 네, 수젠텍은 뭐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2분기 실적 발표 영향으로 일단 급락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뭐 수젠텍은 2분기 영업이익이 일단 202억 원가량을 기록을 했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에 비해서는 흑자 전환을 한 건데 이게 또 회사 설립 이후에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하고요. 첫 흑자라고 해요. 근데 하지만 1,000억 원대 형성이 된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를 좀 크게 밑도는 실적을 내놓게 되면서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뭐 수젠텍에 따르면 6월 들어서 이제 시장 상황이 조금 보수적으로 변했고 뭐 FDA 승인을 통한 미국 시장 진출과 신제품의 그 매출 기여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2분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를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2분기 실적 내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반기는 괜찮아질 수 있어요. 네. 라고 다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나오는데 주가는 좀 많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의기소침해지지 않았을까 맞아요. 이런 걱정은 되는데 자, 증권사에서나 업계나 뭐 이런 얘기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실적 발표 이후에도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들려주시죠. 네, 일단 수젠텍의 입장처럼 네.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들의 진검승부가 이제 하반기에 좀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규제 체계가 정비가 되고 뭐 시장이 안정화에 들어서면서 앞으로는 진단키트 업체들 중에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업체가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제 주력 제품 외에도 이제 항체를 좀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뭐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 유행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이제 감염 여부뿐만이 아니라 뭐 치료 경과를 확인한다든지 뭐 예방이나 사후 관리 등에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진단 키트를 공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예요. 근데 다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진단 키트 업체들이 이제 3분기부터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 또한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각 나라의 진단키트 재고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미 쌓인 데다가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낮은 업종상, 업종 특성상 공급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요. 또 왕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셈이죠. 네. 네, 2분기 실적 안 나왔는데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 뭐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유의사항은 꼭 또 짚고 네. 가셔야 돼요. 잘 듣고 투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가가 급락하면서 거의 20% 가깝게 떨어지죠. 41,200원 선 실적에 따라서 이런 영향이 일부 이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판단해 보시고요. 앞으로 주가 이미지가 좀 반등할 수 있을지 그 여력도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자, 오늘의 이슈 메이커 어떤 종목, 어떤 채널에서 고르셨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한국경제에서 꼽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차 종목 들고 났거든요. 현대차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뭐 네.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이제 좀 계속해서 언급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오늘 또 들고 나왔습니다. 어제 솔직히 이게 현대차인가? 그러니까요. 뭐 현대모비스나 현대모비스를 잘못 본 게 아닌가? 맞아요. 다시 봤어요. 네. 근데 정말 현대차 맞더라고요. 15% 넘는 급등세.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렇죠. 흐름이었는데, 자, 최근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코로나19 이후에 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위축이 됐었지만 뭐 올해 상반기 현대차 실적이 특히 다른 경쟁사보다 오히려 선방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뭐 현대차가 전기차나 수소차 등 그 미래차 분야에서 이제 앞으로 좀 선도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일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차 주가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 현대차 주가가 17만 원 선을 돌파를 했던 것은 2017년 5월 달 이후에 처음이고요. 뭐 올해 5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특히 점유율이 한 7%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 4위를 기록을 했고요. 현대차가 특히 이제 전기차 설계 완성도랑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흐름도 좀 지켜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사실 뭐 여러 가지 호재가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살짝 빠졌을 때 들어갈까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또 추세가 달리는 말을 잡아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가 되고 네. 있으니까요. 오늘 많이 빠지지는 않는데,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할 포인트, 분석 이런 부분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또 취재를 해오셨나요? 네, 일단 현대차의 그 신차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차세대 전기차 아이오닉 5에 이어서 아이오닉 6라든지 뭐 7 잇따라서 내놓기로 계획을 했는데요. 뭐 이후에도 차세대 전기차 모델명은 그 아이오닉을 계속해서 가져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에 처음으로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로 나눠서 출시를 했었고요. 근데 그동안은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대중에게 좀 잊혀져 왔었지만 이제 아이오닉으로 통해서 이제 현대차의 핵심 전용 전기차 브랜드로 부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히 현대차가 2025년도까지 한 전기차를 56만 대를 판매하겠다라는 목표도 세워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전일에 이제 니콜라가 현대차랑 협업을 하겠다라는 뭐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 뭐 니콜라 측의 발언이 아직 뭐 구체성이나 개연성이 부족하다라는 증권사 이야기들도 있어서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현대차가 시장에서 좀 선두권에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 경쟁 우위를 좀 단언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좀 충분한 확인 후에 주가 흐름을 확인해도 늦지 않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잘 아시죠? 뭐 실적이 다른 글로벌 자동차 업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선방을 했잖아요. 내수 차량도 잘 팔리고 뭐 제네시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그 전기차, 수소차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도 있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동력 장착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게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눈으로 확인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주가가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죠. 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락에서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되면 7거래 연속 상승이에요.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시죠.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MTN에서 꼽은 LG생활건강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네. 오늘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타격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라서 그렇네요. 오늘 살펴보고자 선택을 했습니다. 네, LG생활건강은 화장품 주입니다. 워낙 이제 중국 쪽에서 그렇죠, 그 프리미엄 그 브랜드 네. 그것도 참 좋아하기도 하고 어쨌든 좀 들어볼게요. 화장품 실적 이제 업종별로 네.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일단 화장품 업종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면 2분기 네.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거나 낮아진 컨센서스 수준에 좀 부합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업종의 실적 부진의 주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의 핵심 판매 루트라고 할 수 있는 면세점 그 채널의 업황의 악화가 일어났기 때문인데 실제로 면세업계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지금도 그 면세업계에서는 권고 사직이 일어나거나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더해서 오프라인 판매 채널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트래픽 감소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때문에 각 회사들은 현재 계속해서 다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나 최근 면세점에서 중국 보따리상 매출이 조금 더 늘었느니 그런 네. 좀 반가운 소식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LG생활건강 자체의 실적은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네, 일단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각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이제 화장품 부문의 부진을 털어내면서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LG생활건강이 올 2분기 중국 쪽 온라인 채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약 40%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한 2018년부터 이제 LG생활건강의 로드숍 브랜드인 더페이스샵 이게 그 중국 오프라인 매장을 오히려 철수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판로로 오히려 확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럭셔리 브랜드가 중국 백화점에 입점하는 등 온 오프라인 시장을 함께 현재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LG생활건강이 상반기에 선방한 생활용품과 이 럭셔리 브랜드를 앞세워서 이제 국내외 사업들을 전개할 것이다라는 앞으로의 계획 또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계에서는 이제 중국의 수요 회복이 될 경우에 실적 반등이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LG생활건강이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을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생활건강이요. 여러분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160만 원 선을 딱 터치했어요. 이제 한 주 살려면 160만 원이 필요한 꼴입니다. 좀 비싸죠. 이 가치 따위 비싼 게 아니고 그냥 한 주당 160만 원 비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 봤더니 5거래 연속 매수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코로나19가 조금 더 완화되면 더 이제 중국인들을 찾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고부가 브랜드 조금 더 알릴 수 있는데 그렇게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LG생활건강 오늘 장중에 160만 원 선을 터치했다라는 부분까지 이슈 메이커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네요.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거래 연속 상승 중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슈 메이커 3가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네코리아 황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피비 출신의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오늘 시장을 색다른 시선으로 잘 분석해 드릴게요.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증권사 스타피비 출신의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사드리기 전에 저희가 한 주에 2분 추첨해서 차영주 소장님의 그 책이죠. 직장인의 은퇴 없는 실전 주식 투자를 한 주에 2분씩 선정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가끔 이제 보내드리려고 이 책을 보내드리려고 전화하면 안 받으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말 간절히 여러분께 드리고 싶거든요. 투자 전략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 좀 전해드릴게요. 차영주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수장님, 2,430선까지 오늘 달랑말랑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는구나. 아, 믿고 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시장의 네. 거침없는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오늘 네. 또 하나의 시장의 특징은 뭐 그동안에 오르지 않았던 소위 말해서 시장의 소외주들이 오늘 또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그러면 있겠습니다. 정말 순환매가 맞나 봐요. 예, 일단은 네. 뭐 시장에 있어서 그동안에 어떤 뭐 출발은 그랬죠. 언택트가 시장에 있어서의 기업의 이익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인해서 또 한번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서 우리가 2차 전기라든지 전기차들이 올라갈 것이다. 뭐 이제 다 스토리가 맞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의 특징을 보면 한국전력이 6%, 포스코가 4.5%, 한국조선해양이 4.8%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어. 특별히 지금 뭐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주식들이 왜 올라가느냐?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경기가 이유를 혹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유를 굳이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네. 뭐 뚜렷하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이게 확실히 이거다. 네. 뭐 2차 전지면 2차 전지, 자동차면 자동차 뭐라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니면 쟤도 오를 것이다. 막 이런 기대가.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죠.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네, 네. 지금 이런 것들은 묻지마식으로 올라가고 있다. 예.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키 맞추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런 쪽 주식들을 본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도 어렵죠. 따라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순환매가 워낙 정말 돌고 돌다 보니 네. 이제는 시장에 있어서 소외를 받았었던 주식들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포스코, 뭐 한국전력 서로 연관성도 별로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런 주식들이 올라가고 조선주가 또 올라갈 만한 이유, 오늘 갑자기 조선주가 확 좋아질 만한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으로 뭐 수익률 내기, 그러니까 기업의 내재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수익률 게임에 들어간 그런 모습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또 하나 시장에서 특징적인 것들이 건설주들이 강합니다. 이 건설주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안타깝게도 각 지역마다 홍수가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네.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이랄지 아니면 뭐 다시 지금 뭐 보니까 도로가 곳곳에 파인 곳이 워낙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다양한 주식들이 현재 지금 올라오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에 현재 지금 비가 해도에도 넘어갈 정도로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피해 관련해서 현재 지금 관련주들 또한 오늘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전장에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이요 1.5% 강세로 7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고 기관이 오래간만에 사서 한참 세워봤거든요. 11거래 만에 매수를 현재 전환이 그렇습니다. 됐고, 예, 예. 코스피의 외국인이 3거래 만에 매수로 진행이 되면서 오늘 진짜 오래간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맞습니다. 나타나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코스닥은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고요. 자, 5장 좀 어떻게 좀 여유롭게 볼까요? 일단은 네. 뭐 지금 뭐 지수 자체는 현재 지금 이렇게 순환매를 올리고 있죠. 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지금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현재 뭐 지수 관련해서 ETF에 투자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인덱스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염려할 바는 없다. 물론 뭐 항상 경계의 목소리는 항상 뭐 여러 한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네. 지금 시장에 있어서 급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업종별로나 종목별로는 점차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 한미약품이 좀 많이 빠졌죠. 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올랐던 LG전자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현대차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조정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과거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시장의 끝물에 우선주들이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 보였었고 예. 근데 얼마 전에 우선주들이 올라갔지만 유동성으로 그걸 다 딛고 올라섰거든요. 따라서 오늘 일단은 여러 가지 시장의 소외주들이 올라간다라는 게 또 한 측에 시장에 있어서는 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다라는 것들. 물론 이게 오늘 올랐으니 내일 빠진다가 아니라 이러한 모습들 결국 시장에서는 이제 테마주를 찾다 못 찾으니까 이렇게 시장 소외주까지 올리게 된다라면 그 다음에 테마주는 무엇이냐? 또 테마주가 돌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유동성이 끊기게 된다라면 일단 시장은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여전히 또 우리가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게 외국인에 대한 모습들이겠죠.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달러 인덱스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는 모습들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얼마큼 지속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후장의 공략주로 말씀드릴 것은 증권주하고 은행주들 여전히 강한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증권주들이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증권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기적인 접근이 유효하다. 어저께도 또 5개 빅5가 순이익의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또 그런 기사들이 또 시장에 나왔거든요. 예. 현재 지금 상반기만 하더라도 좀 적자를 볼 것이다 라고 봤던 증권사들이 현재 지금 신용이자 수입이 막대하게 들어오면서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증권주들 같은 경우 일부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 펀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몇백억 단위 정도씩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익 개선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지수가 꺾인다 하더라도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쉽게 털리지는 않습니다. 신용은 지수가 꺾일 때 털리는 게 아니라 언제 털린다? 지수의 막바지에 털린다. 막바지에 여러분들이 견디다 못 견뎠을 때 터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신용이자 수익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증권사들 같은 경우 다양한 이익들을 구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탑픽으로 꼽는 것은 자본금이 제일 큰 미래에셋대우증권이고요. 예. 그 다음에 펀드로서 좀 환매가 자유로운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 네. 중소기업 중에서 중소업 그 증권사 등에서는 좀 좋고요. 그다음에 키움증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던 온라인 쪽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수수료 수입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현재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 오늘도 상승 흐름들 여전히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쉽게 10,000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격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증권주는 중기적으로 봐야라라고 하면서 업종 진단을 해주셨고 미래에셋대우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말씀해 주시면서 미래에셋대우의 그 가격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지수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업종과 종목은 다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서 좀 엇갈리는 전략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색다른 시선으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공장 여러분 함께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1시 19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관심주 공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샵 3772 문자 그리고 유튜브로 저희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관심주 공장 시간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 할 텐데요. 항상 소개를 해드리면 벤자민 그레이엄이 떠오르게 되죠. 소장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워런 버핏의 스승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 네. 네, 가치 투자로 뭐 돼가잖아요. 네. 최근 시장에서 통할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예. 제가 주말에 쉬면서 요즘 유튜브 많이 하시니까 네. 유튜브를 싹 다 10시간 봤어요. 뭐 봤냐면 뭘 10시 우와 보면 대단하시다. 요즘에는 예. 그 옛날 방송 출연이나 유튜브 그런데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봤냐면 네. 슈퍼개미 얘기하는 거 다 듣고요. 슈퍼게임들. 그리고 투자자문사 대표님 그리고
또 누구지? 투자자문 대표. 투자자문 대표님,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리고 리서치 네. 센터장까지 요즘엔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뭐 리서치 센터장, 리서치 센터에만 앉아가지고 뭐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소통을 많이 하고 애널리스트 자기가 쓴 보고서 내용 설명하는 거 네. 아예 유튜브 다 개설돼 있잖아요, 증권사마다. 그래서 그리고 되게 재미있게 해요, 예능식으로. 그래서 다 봤는데 투자자문사 대표님 또 뭐 장기 투자 얘기하시는 맨날 나오시는 졸리 대표님 아시죠? 그분의 얘기 다 들어봤는데 네. 지금 정통성 있는 가치 투자는 안 통한다는 거를 다들 뭐 인지를 하고 계세요. 뭐 네. 대표적으로 최준철 대표님 아시죠? VIP 투자자문 옛날에 서울대 투자 동아리에서 예. 그분도 그러시고 요즘에 기업 탐방을 많이 다녀도 싼 종목이 안 보인다. 왜냐면 왜냐면 다 발굴이 되었어요. 이미 이미 발굴이 되었고 PER, PBR이 현재도 낮다는 거는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전통적인 가치 투자 방식은 이제 다 네. 써먹어서 없고, 물론 그게 유효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지금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지금은 전통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PER, PBR이 굉장히 낮고 아직 시장이 몰라주는 종목은 돈이 많이 묶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가치 투자자인데 성과를 내는 사람은 성장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 이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변형을 해야죠.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 성장성이 있는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도 네. 먹혀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정말 벤자민 그레이엄의 전통적인 방식을 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뭐 묶일 수 있고 시장에 소외될 수 있다는 거. 네. 좀 자기가 변화무쌍하게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 전략은 일단 접고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 소장님의 철학을 그리고 투자 전략을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요. 각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의 관심주를 어떻게 모아봤는지 우선 납품대 상황을 여러분께 보고드려야겠죠?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관심주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입니다. 이데일리TV는 넷마블, 녹십자, 한컴 MDS, PI 첨단 소재, 넷패스, 이화공영 선택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바이오리더스, 에코바이오, CJ ENM, FNF, 이수, 앱치스, SK텔레콤, 솔리드, 그리고 매일경제TV가 동아지질, 삼화콘덴서, SK바이오팜, ABL바이오, KCI, 지어소프트, 한샘, 지누스 보이네요. MTN은 오션브리치, 셀지온, 헬스케어, 넷마블, 에코프로비엠, KG 이니시스, 푸드나무, 바디텍메드, 이지바이오를 선택했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1위 채널을 좀 골라주세요. 네, 1위 MTN입니다. 네, MTN의 이유는? 예. MTN에 지금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거는 2차 잘 나가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전기차? 아직 넷마블도 떴죠. 넷마블. 그리고 이지바이오는 지금 그 당시 분할하고 나서 급등했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다시 뭐 한번 노려보는 것 같고요. 예. 오션브리지는 요즘 움직이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원래 강세고, KG 이니시스 결제주로 지금 또 떠오르고 있고, NHN 네. 한국사이버결제 다음으로, 그리고 푸드나무는 랭킹닷컴으로 또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냐면 이 스토리도 좋고 차트 그림이 다 예쁜 것들만 지금 있어요. 보니까 우상향하는 것들이죠.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저는 역배열이 싫어서 다 정배열에 아마 이게 다 정배열의 우상향 차트들일 거예요. 예. 전 종목이 지금.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 채널은요? 4위는 한경입니다. 네, 떨어지는 이유는요? 오랜만에 했는데 그 SK텔레콤 제가 싫어하고요. 뭐 5G에서 뭘 통신주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한 시대를 풍미했다가 다시 주도주가 되기 힘들어요. 물론 지금 LG화학은 차화정 시절에 이어서 다시 2차 전지를 들고 와가지고 또 그렇죠.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예. 두 번 나타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 태양광 시절에 OCI가 대박이었는데 예. 지금 다시 대장주를 못 나서고, SK텔레콤은 예전에 시총 2위였어요. 10여 년 전에 500만 원 갈 때, 그때 핸드폰 처음 개통하고 이럴 때요. 근데 그 뒤로는 이미 성숙 시장에 접어서 들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떠올리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CJ ENM은 좋은 종목인데 지금은 탄력받기가 좀 어렵지 않나. 뭐 여러 분야가 있어요. 영화도 있고 음반도 있고 출판도 있고 뭐 비디오 드라마 다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좀 지금 좀 무거울 것 같아요. 그래요? 아직은.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몇 개 껴있어요. 뭐 솔리드도 좋고 다 좋은데 네. 바이오리더스는 너무 급락했다 지금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방을 노리거나 아니면 좀 탄력을 못 받을 것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일단 4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고루고루 종목이 잘 돼 있어야 됐는데 이렇게 몇 종목 때문에 평균 점수를 깎아먹을 수 있다는 거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골라볼까요? 예, 오션 브릿지입니다. 오션 브릿지요. 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거더라고요. 네, MTN 이제 거네요. 예. 뜨기 시작하고 있고 예. 요즘에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거 좋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상장하면 너무 거품이 껴서 상장을 해서 그 다음에 네. 주르륵 흘러내려서 뭐 몇 년간 하락하는 것도 많던데 네. 요즘에는 시장이 너무 관대해요. 왜 관대하면 돈이 많으니까 일단 새내기주들을 되게 잘 봐줘요. 예. 조금 몸값이 높게 대비했어도 성장 가능성이 조금만 어필을 해주면 더 올려줘 버려요 이거를. 그래서 오션 브릿지도 지금 되게 좋잖아요. 지금 3개월 흐름이. 오션 브릿지가 뭐 하는 거냐면 그 방막 증착 과정에서 나오더라고요. 뭐 반도체 그 공정이 있잖아요. 예. 근데 방막 증착은 그 그냥 웨이퍼, 쉽게 말해 웨이퍼가 저는 쉽게 말해 그 피자 판 같아요. 피자 도우. 피자 도우인데 거기에 이제 막 올리는데 여러 가지 칩을 막 쌓는 거예요. 쌓을 때 방막 증착 과정에서 필요한 이 가스를 만든 회사예요. 가스. 예. 예. 여기 이거 영어 자료네요. 하여튼 IR 자료인데 예. IR 자료 들어가서 보시면 좋아요. 뭐 회사를 홍보해 놓아서 이제 다 잘 된다고 얘기를 해 놓은 거지만 회사가 뭘 하는지,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것만 영어로 된 우리가 거? 예? 영어로 된 거? 아니요, 영어로 된 거 아니라 증권사 IR 리포트? IR 고 IR.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요. 네. 회사가 뭐 홍콩 가서 설명회 한 거, 한국에서 설명회 한 거, IR 자료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외국에서 한 건 영어 자료로 되고 영어 잘 보신 분은 보시면 되고 영어 못 보면 이거 그림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 반도체 관련된 거고 SK 하이닉스 향이더라고요. 주요 고객사가 SK 하이닉스. 네, 주요 지금 SK 하이닉스 향이에요. 그래서 예.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안 가고 그건 아마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 못해서 그쵸? 지금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실른다고 하니까 가는 거고 SK 하이닉스는 그게 없고 그냥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그쵸. 하는 거라 좀 그 약해요. 근데 오션 브릿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그 2016년에 데뷔를 해서 2020년까지 이 15,000원 선에 항상 갇혀 있었잖아요. 지금 이걸 이전 3기라고 하나요? 2번 실패하고 3번째 뚫었어요. 지금 여기에. 2017년에 한 번 실패, 2019년 한 번 실패, 이번에 3번째 뚫었어요. 15,000원을. 되게 중요하죠. 그걸 갭으로 뚫은 것 같죠. 여기 보니까. 그래서 갭으로 뚫고 위로 갔기 때문에 15,000원 선은 이제 완전 완벽한 지지라인이다. 그래서 지금 위로 가고 있는 와중에 7월 달에 너무 급상승했다가 눌렸어요, 마침. 그래서 이격이 줄어든 가운데 아주 좋은 타이밍에 MTN에서 네.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예, 위치 에너지도 낮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위치 에너지, 아쉬우신 분은 좀 중소기업 이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 고객사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거 밑에 있는 뭐 밑에 있다고 해야 되나요? 오션 브릿지 말씀해 주셨어요. 15,000원 선이 강력한 지지선이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오션 브릿지? 얼마까지 네. 그 지금 뭐 기술적인 부분은 없으니까 한번 보면은 싸네요. 전고점이 PER이 22,750원. 10배밖에 안 되고 예. 지금 주당 순이익이 1,700원 정도 나오네요. 2020년. 동종업계 PR은 지금 얼마예요? 예상치가 예. 뭐 이거를 다 뜯어봐야 될 텐데 대략. 뭐가 있을까요? 이게 LB 세미콘? 10배니까? LB 세미콘. 그냥 아무거나 치는 건데요. 네. LB 세미콘 같은 경우에 23배를 받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근데 이거 예. LB 세미콘 사실 지금 근데 좀 이거 BTS가 껴 있어요, 사실. 제가 그냥 생각나는 걸 폈는데 저거 좀 BTS가 껴 있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10배면 쌉니다. 예. 제값 아니면 싸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부담이 없고 기술적으로는 뭐 7월 달에 22,000원 찍었으니까 여기를 한번 도전을 다시 해보러 가는 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션 브릿지 이게 또 반도체 소재 국산화 성공했다고 좀 떠들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파악해 보시고요. 두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소장님, 어떤 채널에 어떤 종목 가볼까요? 일단 종목- 바디텍 매드입니다. 바디텍 매드 또 MTN 거네요. 예. 여기 예. 괜찮은. 이게 종목 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근데 그래서 대부분 잘 포진돼 있다라고 종목 수가 말씀드렸죠? 많으면 유리해요. 왜냐면 지금 예. 장이 좋아서 그래요 이거는. 막 하는 말 되게 맞잖아요. 사람들 하는 말 대부분 맞잖아요. 제가 그래서 좀 저희가 이 칸이 그렇군요. 늘어났어요. 종목도 원래 맞을 연습 때. 가능성이 예, 높아요 예. 지금은. 그래서 너무 이걸 뭐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맞아요.
지금은 장이 좋기 때문에 다 맞는 거고 장 꺾이면 아마 대부분 다 틀려요. 하는 말 계속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명심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다 맞는데 그래서 바디텍메드가 지금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진단 키트에 관련돼 있는데 지금 뭐 사실 시제는 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수젠텍이 그 다음에 갔잖아요. 뭐 지금 급락을 하는데 이게 엄청나요. 이게 뭐냐면 수젠텍 같은 경우도 보면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다가 그 제가 1분기 그때 확인했을 때 PER이 1배가 나왔어요. 1배. 상상이 되세요? PBR이 아니라요. PER? 퍼가 1배가 나왔어요. 1배. 예.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80% 나왔어요. 말이 안 되죠, 지금. 그게 진단키트가 그래서 이거를 단기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이게 계속되려나 근데 계속되진 않겠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 PR 1배라서 저렇게 받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디텍메드도 후발로 지금 가고는 있는데 뭐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이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게 연속돼서 지속될 가능성은 없겠죠. 그래서 뭐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바디텍메드 보니까 실적이 아주 좋아요. 지금 이게 4자릿수 매출액으로 처음으로 2020년에 접어들고 영업이익 3배 나오네요. 3배. 영업이익. 작년에 150억 나왔는데 이번 연도 이게 예상치긴 하지만 요즘에 다 맞아요. 증권사가 보수적으로 봤어요. 이번 연도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가 다 나와버리잖아요. 많이 나왔죠 지금. 맞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 유통주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 그건 사실 좀 낮게 잡았던 얘기인데 이게 그럼 보수적으로 잡았을 텐데도 425억이면은 작년 대비 3배가 늘은 영업이익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 그 엄청나게 는 영업이익이 있고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도 되게 좋은 게 완전히 바닥으로 꼬꾸라지다가 갑자기 2020년 들어서 엄청난 거래량이 지금 동반되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사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2만 원대 굉장히 좋은 가격이고 3만 원대까지 볼 수 있다. 3만 원대까지요? 근데 뭐 유의하셔야 될 것은 진단키트주 시젠도 받고 수젠텍도 받지만 뭐 분기로 쳐도 한 1년 정도는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올 거예요. 예상이 이미 되어 있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될 거냐가 중요한 거죠. 재무제표는 후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기술적인 모습과 결합을 잘 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셔야겠죠. 근데 바디텍메드는 지금 위치 에너지도 높지가 않고 지금 뒤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노려볼 만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진단키트 후발주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실적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현재 23,000원 선인데 3만 원 선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이게 아마 뭐 브라질 네. 소식이 나왔었죠? 브라질에서 뭐가 그 됐다고 나왔어요. 진단키트가. 최근에요? 승인인가 뭐 받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쪽 나라 아프리카도 나왔네요. 8월 4일 아프리카 공급. 그러니까 뭐 남미, 아프리카는 아직도 심하잖아요. 그래서 진단키트 아직도 많이 진단키트가 좋은 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일상으로 복귀할 때 한 번 더 해야 돼. 그 사람들 걸린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때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네.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 더 쓰이게 돼요. 그만큼. 네. 그게 그래서 좋은 점이에요. 서버 그러네요. 버려버린다는 거. 네, 코로나19 진단키트 매출이 증가하면은 뭐 성적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항원 진단키트 매출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잘 보세요. 각국의 또 수출이 또 빵빵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관심주 가볼까요? 네, 지누스입니다. 지누스. 지누스 무슨 약간 저는 매일경제 TV. 예, 네. 스누피 막 왜 생각나지? 그랬는데 매트리스 업체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그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지누스에 대해서 좀만 검색해 보시면 아실 텐데 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먹고 사는 데는 뭐 크게 그렇게 옛날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네. 이제 꿀잠 자는데 돈 투자한다. 꿀잠. 맞아요. 베개도 비싼 거, 예, 매트리스도 예. 비싼 거 산다.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한다. 그 얘기가 이제 바탕에 있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또 뭐가 들어올 것 같냐면 지금 장마가 너무 길어져서 네. 그리고 수해 피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지누스 매트리스를 바꾸진 않겠지만 100% 한샘, 현대리바트, 지누스 이런 거 있잖아요. 가구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새로 장만을 해야 된다. 지금 뭐 화개장터니 뭐 집이니 뭐 돼지 소 떠내려가고 집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도 새로 지어야겠지만 집을 새로 지으면 이제 가구도 넣어야 될 거고 가전제품도 새로 사야 될 거고 매트리스, 베개 다 새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멘트주도 오르고 있어요. 쌍용양해를 비롯해서 그 논리로 오르고 있어요. 지금 수해 피해가 너무 커서 그걸 복구를 해야 되니 시멘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에 기반해서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멘트주도 오르고 그럼 시멘트주가 제일 먼저 올라요. 원래 시멘트를 발라서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집을 만들면 그 안에 넣어야죠. 매트리스 넣고 장롱 넣고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꿀잠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다. 그리고 실적도 좋죠.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매년 성장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주저앉아야 되는데 매출액이 더 늘어버렸고 영업이익이 더 늘어버렸어요. 이거는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매출액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늘기가 힘든 게 지누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에코마케팅의 자회사가 하는 몽제라는 매트리스도 있어요. 몽제, 예. 그러면 서로 경쟁해야 돼서 판매 관리비를 엄청나게 써야 된다고 이기려면 그럼 영업이익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매출액에서 판매 및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영업이익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예. 잘 팔렸나 보죠? 온라인.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온라인으로 보통 하죠. 인스타그램이나 SNS로 주로 해요. 네.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근데 매출액,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영업이익, 마진까지 좋아졌다는 거는 판매 및 관리비를 잘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 뭐 마케팅을 줄여가면서 입소문을 잘 타게 해서 잘 팔았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예. 지금 어허. 2016년부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얘네는 역성장이 단 한 해도 없어요. 지금까지. 만 5년 동안. 역성장이 없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이 줄어들던 해는 한 해 있었는데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누스 재무제표상으로도 굉장히 좋고 기술적인 분석도 쌍바닥이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수의 그 피해 복구 이슈까지 붙었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네. 아까 뭐 PER 안 봤는데 PER도 16배 정도. 지금 뭐 이거는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종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 업종 안에서 몇 배인가. 예를 들어 그냥 한샘은 34배, 33배, 37배 정도 받고 있어요. 뭐 약간은 다르지만 어쨌든 지누스는 그거에 비해 반이다. 일단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2만 원 정도 목표가 하면 어떨까 12만 싶어요. 원? 네. 전고점. 지금 한 89,600원, 12만 원 선까지 갈 수 있다. 관리의 중요성 알 수 있었어요. 말씀해 주신 게 주요 판매 채널의 관계 강화시키다 보니까 매출이 느는 거죠. 시장 지배력 강화되는 이유 지누스에서 파악해 보죠. 이게 영업 비밀 영업 전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소장님의 관심주 들어볼게요. 네, 예. 코리아 센터입니다. 그럼 뭐 하는 회사예요? 이거는 그럼 아시죠? 코리아 센터 네. 모르겠는데요. 아시면서 진짜요? 네, 네. 네, 그 카페24랑 약간 유사한 그래요? 그 예. 모델을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상장할 때도 카페24랑 비교해서 공모가 산정을 던져줬고 예. 카페24가 요즘에 오르거든요. 근데 이게 테슬라 모델이라고 상장했어요. 테슬라 같은 게 아니라 테슬라처럼 지금 이제 성장할 건데 지금 현재 매출이나 뭐 이런 실적은 안 되는데 그냥 보고 성장성 보고 상장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카페24가 엄청나게 올랐다가 폭락을 했다가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요즘에 주목받더라고요. 주목 다시 받고 있어요. 예. 근데 코리아 센터는 약간 뒤늦게 상장했어요. 19년도 11월에 상장했는데 다행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약간 카페24가 막 플랫폼 느낌인가? 급락을 플랫폼이에요. 쇼핑 플랫폼. 아. 그러니까 도와주는 건데 근데 예. 차이가 있어요. 카페24는 도와주는 비중이 절대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쇼핑몰 차릴 때 플랫폼이니까. 예를 들어 전자상가. 무신사같이 젊은 애들한테 뜬 것도 예. 이런 거 이용한 거예요. 쇼핑몰 구축 플랫폼. 근데 카페24는 쇼핑몰 구축 플랫폼이 대부분이고 코리아 센터는 해외 직구 플랫폼이 더 커요. 아, 그러니까 이 몰테일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해외 직구, 역직구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플랫폼도 갖고 있고 실제로 물류 센터도 갖고 있어요. 중국에. 그래서 그 물류 센터에서 그 직구한 물건들을 이제 막 그 상하차를 해서 국내에 들여주고 뭐 이런 그냥 원스톱 다 갖고 있어요. 쇼핑몰 플랫폼도 역직구 해외 직구 쇼핑몰 플랫폼도 갖고 있고 그 쇼핑몰 물건이 직접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물류 센터도 얘네가 갖고 있고 상담 센터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얘네가 뭐 쇼핑몰 구축부터 왔다 갔다 하는 물류까지 다 할 수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언택트 솔루션 제공이라고 예. 그러니까 처음 쇼핑몰 구축할 때 솔직히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보안 문제도 있고 이런 거를 코리아 센터에서 제공하는 그 뭐 어떤 솔루션들을 이용하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이 뭐 요 자료만 보면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이 전년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요. 2019년이니까 2018년 대비 18.6% 증가했고 이번 연도는 더 증가하겠죠. 해외 직구는 22.2% 증가했어요. 그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은 134조 원이고 해외 직구 해외 시장이 3조 6천억 원. 그래서 이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예. 언택트 시대에도 커졌지만 더 장기적으로도 결국 다 온라인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NHN 사이버 결제, 한국 그 뭐 KG 이니시스 이런 게 오른 거겠죠. 사이버 결제가 많아지니까. 네. 그래서 쇼핑몰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뭐 해외 오프라인 하다가 온라인에서 팔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카페24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타이밍에 코리안 세턴도 같이 반등을 한다. 혼자 갈 때보다 둘이 갈 때 덜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을 했지만 네. 그게 업종의 힘이에요. 짝꿍. 그렇죠. 짝꿍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수록 그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네. NC 소프트가 강해진 이유가 여러 게임들이 더 많이 넷마블도 들어오고 그래서 예. 게임 업종에 더 관심이 갖고 수급이 더 들어오고 이래서 더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도 후발이 더 나중에 들어오겠지만 지금은 2명 어쨌든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까요? 외롭지가 않다. 예. 그리고 16,000원을 손절가로 하고요. 16,000원. 2만 원 정도 2만 목표가로 원. 2020년 최고가거든요. 네. 거기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소싱의 강점인가 봐요. 오랜 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품목이나 국가를 확대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성적이 오르겠죠? 여러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리아 센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매가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 시장의 재미나 이야기, 투자 종목도 잘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익한 주식공장 내일도 함께하겠습니다. 12시 50분에 꼭 와주세요.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